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저울치기가 생깁니까? 자, 그제 노량진 수산시장에 저울치기 제보가 있었어요. 메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활어를 구매하기 위해 인어교주 해적단 앱의 시세를 확인 후 참돔을 구매하기 위해 1층 땡땡 상해를 방문하였습니다. 앱에는 킬로에 3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사장님은 그것은 예전에 올린 것이고 지금은 35,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뭐 그래도 무게라도 측정해보라 하여 적당한 참돔으로 측정하고 보니 저울에는 3.2kg이 나와서 그러면 9만원에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방문 때부터 킬로에 3만원인 가격을 보고 왔으니까 3.2kg이면 얼마예요? 9만원이 조금 넘어가잖아요. 알았다 했고 그렇게 고기 숨통을 죽였습니다. 이후 저울의 무게를 보니 20g 정도 나와 있어서 상인에게 혹시 바구니 무게 뺀 것이 맞냐고 했더니 제대로 답변도 하지 않았고 왜 바구니 무게를 포함하여 가격을 측정하였냐고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제대로 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얼버무리며 답변을 회피했다고 하네요. 물고기만 저울에 올려보라 했더니 2.4kg가 나온 것을 확인하게 됐다. 그 3.2kg인 줄 알았는데 막상 바구니 빼고 재니까 2.4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울치기가 맞는 거죠. 저는 이미 사기친 것에 대해 격하게 화가 났고 구매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이미 고기를 잡았으니까 그냥 구매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계산기를 잘못 두들긴 척 연기하다가 고기만 측정해보라는 말에 이시짓고 말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연한 사기라고 판단하여 국민신문고 및 수산시장 협회에 신고하게 되었다. 일단은 이분이 저 영상을 현장에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아니 무게가 3.2가 나왔는데 바구니 무게 몇이? 그래서 내가 아까 한 3kg인가 해서 얘기했더니 9만원 얘기를 했잖아. 네. 그럼 바구니 무게를 빼면 2.4야. 왜 9만원이라 하시는 거야? 바구니 무게를 빼야죠 그러면. 9만원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 사기잖아요 이거. 왜 사기가 아니야? 9만원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재보니까 2.4kg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장님이 아니 제가 35,000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부른 가격. 저희가 아까 여기서 3kg라고 하고 그래서 키로에 3만원 보고 왔으니까 9만원에 해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3kg가 안 되니까 9만원이 안 돼. 아 이거 제가 신고할게요. 그러니까 신고할게요. 됐어요. 이제 와서 아니죠? 그냥 인정을 하세요 그러면. 사장님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저 이거 무게 쟀을 때 3.2kg인 거 보고 아 그러면 우리가 이게 3kg네 얘기를 했죠. 그래서 9만 원이라고 하셨죠. 근데 지금 무게를 재니까 3kg가 아니죠. 9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인정을 하세요. 2.4kg면은 그래도 9만 원이라고. 아, 딴 데가.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애초에 상인분은 킬로당 35,000원을 불렀어요. 35,000원 곱하기 3.2kg가 나왔죠. 바구니 포함했든 안 했든. 그랬을 때는 원래대로라면은 112,000원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손님은 아니 인어교주에서는 3만원에 나와 있는데 지금 뭐 35,000원 얘기하니까 아쉬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상인은 아 그래 그럼 내가 9만원 해줄게 라고 해준 거예요. 선심 쓰듯이 깎아준 거죠. 9만원 알겠다고 해서 사게 된 건데 다시 한번 물고기만 재니까 2.4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자 상인분 논리대로 35,000원 곱하기 2.4로 해봅시다. 그래도 9만원 안 되는데 84,000원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상인분의 논리는 안 맞게 되는 거죠. 선심 쓰듯이 깎아주는 척 했는데 결국에는 저울 800g 더 올려서 판매하려고 했다가 물고기만 올렸더니 2.4가 나오면서 들킨 거잖아요. 지금 사실 이런 경우는 되게 많아요. 저한테 수없이 제보가 오는데 저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입장으로서 손님이 화가 나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울치기가 아닌데 저울치기로 착각이나 오해를 해서 옥신각신했고 그 결과를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요목조목 따져보면은 결국에는 저울치기가 아닌 경우도 있고 이 경우도 혹시 그런 건가 싶어서 제가 계산기 두들겨 보고 상인분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어떤 변명을 하는지도 보고 손님이 좋아하는 뭔지 이렇게 따져보니까 제가 상인분 좀 실드를 쳐주고 싶어도 이거 실드 칠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9만원 부른 거는 이거는 뭐에 근거한 거예요? 3.2kg에 근거한 거예요. 키로당 35,000원을 3.2kg으로 해서 팔면은 112,200원 나왔죠. 그러면 이제 손님이 원하는 거 3만원이었어요. 3만원으로 3.2kg를 곱하면은 96,000원이 나와요.
그랬을 때 상인분이 6,000원을 깎아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저울이 좀 이상해서 생산만 재보자 했더니 2.4가 나온 이 순간부터는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이건 실수라고 하기에는 상인분의 고의성이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마지막에 한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니 자기는 35,000원 준다고 했잖아. 그게 상인분이 유일하게 피해갈 수 있는 변이었는데 이 변조차도 35,000원 곱하기 2.4로 했더니 84,000원밖에 안 나온 거예요. 9만 원인 거는 선심 쓰듯이 깎아주는 척하면 사실은 저울치기로 올려놓은 거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저울치기가 생깁니까? 28,000원 차익을 보기 위해서 이런 저울치기를 손님 봐가면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28,000원이 소액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에 한 10건만 팔아도 28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팔아봐요. 자, 그래서 이 저울치기의 유혹에 적잖은 상인분들이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 사실 이 비단 노량진 뿐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약간씩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차익을 거두는 상인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확 티가 나니까 400g씩 600g씩 그러면 4, 5, 600g 정도의 편차로 이렇게 편치를 하는 것은 티가 잘 나지도 않을 뿐더러 들키더라도 계산 착오였다라고 얼마부리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저울치기라고 막 신고하고 하기에는 그 정도의 차이가 경미하단 말이죠. 이런 걸 노리고 조금씩 한 10,000원, 20,000원씩 이렇게 빼먹는 상인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됩니다, 진짜. 여기서 기분 좋게 합리적인 가격에 이게 드시게 하고 또 좋은 기억을 안고 돌아가야 지인들한테 또 추천하고 또 다음에 또 가족들 더 데리고 와서 먹기도 하잖아요. 요즘 불경기다 뭐다 해서 힘들고 특히 지금 이제 여름으로 갈수록 회 판매량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뚝심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판매하면 저는 분명히 그런 분들한테 앞으로 더 빛을 발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문진 어민수산시장에서 이 생선을 추천받아서 먹었는데요. 정확한 이름이 뭔지 궁금하네요. 맛있는 가자미라고만 해서요. 유유. 맛있게는 먹은 것 같습니다. 무게는 따로 안 쟀는데 꽤 컸습니다. 금액은 10만원 들였는데 이 금액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햇뜬 사진을 보면 왼쪽이 이 가자미고 오른쪽은 밀복입니다. 수율도 괜찮은 건지 보겠습니다. 우선은요, 이 생선은요 가자미가 어려운데 표준명은 찰가자미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는 이걸 기름 도다리라고도 부르고요. 울릉도 가자미, 미역초 광어, 서해 쪽으로 넘어가면 뭐 러시아 도다리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보면 한 마리 10만원 주고 샀다는 거잖아요. 이 양동이 크기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크기 가늠이 안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좀 빵도 좋고 길이가 좀 긴 가자미가 어리거든요. 보면은 크기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어림짐작으로 딱 요 정도 되는 사이즈, 한 5cm 정도 되는 가자미고, 보니까 살밥은 제법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무게를 추정컨대 대략 한 1kg 넘을 것 같고요. 1.5kg 정도 선이지 않을까? 근데 이걸 10만원 주고 사서 비싸게 주고 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보통 찰가자미는요 킬로그램당 한 싸게 사면 4만원에서 좀 비싸면 6만원 정도의 구매가 됩니다. 보통 평균가 5만원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얘가 1.5kg 했을 때는 8만원에서 85,000원 정도면 적당해 보이는데 10만원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바가지를 썼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맛이 좋으면 10만원 값어치를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자미 특성이 겉에 점액질이 굉장히 많아요. 점액질을 좀 걷어낸 다음에 불을 뜨면 살 자체가 원체 수분이 많은 가자미다 보니까 얘는 보통 횟감보다는 조림이나 특히 미역국에 도다리 미역국용으로 쓰면 굉장히 맛있어요. 살이 촉촉하고 부드럽고 국물도 뽀얗게 잘 우러나는 가자미 어릅니다. 특히나 이 지역이 더 중요한데 우리나라 동서남이 다 나지만 특히나 맛있는 지역은 강원도 일대. 여기도 지금 주문진이잖아요. 강원도 특히 뭐 북부인 고성, 속초, 주문진에 잡힌 찰 가자미를 추천하고요. 지금철이죠. 5월부터 한 8, 9월까지는 강원도산 요 찰가자미가 기름기가 더 오릅니다. 수분만 잘 빼서 특히나 뭐 시오짐에 소금 숙성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다시마 숙성까지 하면은 훨씬 더 쫀득한 숙성회가 되지만 화로 시장에서는 거기까지 기대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상태를 보니까 수분을 꽤 잘 닦아내고 썰어낸 것 같고 살점도 하나하나 보니까 굉장히 토실토실 양식 광어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자연산치고는 수율이 굉장히 비육 상태가 좋아 보이죠. 그리고 옆에가 이제 밀복이라고 하는데 요 검은잡잡한 검은 실핏줄 있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이 양에 이 10만 원이 맞냐라는 건데요. 전 모르겠네요. 왜냐면 이게 지금 요 찰가점에 한 마리만 10만 원으로 샀다는 건지 아니면 밀보까지 합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건은 밀보까지 같이 내서 10만 원이다? 그럼 완전히 잘 드신 거고 오징어회 이거 10개도 나온 것 같은데 10kg. 그리고 만약에 찰가점에 한 마리로 10만 원을 줬다고 해도 엄청난 바가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맛있었다니까 된 거죠. 다음입니다. 항상 논란이 되는 부시리와 방어. 이 부시리 구매 후에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네요. 3년 전 제주에서 이맘때 쫄깃한 부시리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상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왔다. 눈 색깔도 좋고 아가미 선도도 좋고 물건은 최상급이었다. 자, 근데 전처리 다 하고 살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제가 아는 부시리가 아니었습니다. 기름도 지지 않고 맛도 그냥 푸석한 맛없는 방어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방해를 한다고 꼬리를 잘라버려서 구별이 더 어려웠다. 저희가 상인을 고발하려는 건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요. 이거 진짜 부시리 맞냐? 해서 봤더니 아내분으로 보이시는데 칼 들고 협박을 하고 있네요. 재밌는 부부시네요. 자, 원물을 봤는데 와, 직접 포로 떠서 드시는 분인가 보네요. 원물 딱 피만 빼서 사와가지고. 다음 사진을 볼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주상악골이라고 턱 쪽에 꺾이는 각도를 보고 방어냐 부시리냐를 보통은 판별을 하거든요. 여기에 꺾이는 지점 잘 보면요, 살짝 벌어져 있습니다. 안쪽 라인이 아니라 바깥쪽 라인을 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랬을 때 직각으로 꺾였으면 방어고 둥그스름하면 부시리입니다. 얘는 뭘까요? 얘는 전형적인 방어입니다. 살 색깔 보세요. 혈압육 거의 피색에 가깝죠. 근육도 빨갛네요. 사실은 자연산 방어도요, 피를 잘 빼도 이 색깔입니다. 양식은 좀 하얗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등살, 중백살 쪽으로 가는 부위인데 빛깔이 전형적인 방어입니다. 이때가 아마 4월인가 5월인가 방어였으면 맛이 없을 시기죠. 기름도 안 지고 산란철이고 자연산이면 기생충도 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언급이 없는 거 보니까 기생충이 안 나왔나 보네요. 방어, 사상충. 부시리에서도 방어 사상충 같이 기생충이 나오나요? 물론 0%라고 할 수는 없어요. 확률은 존재하나 굉장히 낮습니다. 부시리는 방어, 사상충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결론은 부시리로 알고 사왔지만 방어 같다. 그러면은 상인분이 모르고 팔았을까? 이거 팔았을까? 부시리 방어회를 평소에도 취급했던 상인이라면 이건 모를 리 없어요. 그런데 뭐 어쩌다가 취급하는 상인이라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에도 문제죠. 알고 팔았으면 고의로 판 거고 모르고 팔았으면 전문성이 의심되고. 근데 뭐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거를 키로에 얼마에 사왔냐. 근데 확실히 방어가 겨울엔 굉장히 비싸잖아요. 몸값이 막 뜁니다. 그때는 부시리가 상대로 저렴하니까 부시리로 속여 팔기도 해요. 가끔. 근데 5월부터 한 가을까지는 부시리가 제철입니다. 더 기름지고 쫄깃하고. 그러니까 방어를 부시리로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관건은 이게 키로에 얼마에 구매했냐. 예를 들어서 이 키로에 3만 이상 주고 사왔다 그러면은 좀 덤탱이 쓴 거죠. 지금 방어는 그 정도까지 하지 않거든요. 헐값에 판매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알찜 문의 좀 부탁드립니다. 알고니찜을 배달시켜서 먹었는데 아래 보지 못했던 색이 있다고 하네요. 문의를 해보니 잘 모르지만 먹어도 괜찮다. 하지만 왜 그런지는 모른다. 전문점 운영하시는데 어찌 모른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알을 봤더니 뭔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죠. 여기도 멍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초록색으로 의심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쓸개즙. 보통 이제 배 따다가 쓸개 건드리면 쓸개 터지잖아요. 쓸개즙이 살에 뵭니다. 그럼 그 살은 도려내서 버려야 돼요. 먹으면 써요. 마찬가지로 알도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녹색으로 물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먹으면 아마 씁쓸할 겁니다. 이 부분만 떼고 드시면 됩니다. 냉동 알 같은 거 제품 많이 쓰거든요. 그런 거 썼는데 어쩌다 이런 게 좀 섞여 들어간 모양인데 직접 손질하지 않으신 요 사장님이라면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우찜 안에 이물질 문의드립니다. 새우를 보니까 하얀 가루가 발견되어서 업체 사장님에게 문의했더니 오징어 알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나온 이물질은 백색 가루고 겉은 눅눅해진 튀김옷 형태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 가루가 아닌가 싶은데 업체 쪽에서는 오징어 알이라고 계속 우기네요. 여기 새우찜 콩나물과 여기 꼬불꼬불한 건 명태일이로 보이죠. 곤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이제 명태일이 정소인데 새우랑 같이 해서 빨갛게 아구찜처럼 이렇게 버무린 음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요 하얀 가루가 나왔다. 근데 이게 오징어 알이라고, 오징어도 안 들어갔는데 오징어 알이 왜 들어갈 건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전분 덩어리 뭉쳐진 걸로 보이는데요. 보통은 이런 음식에 마지막에 보면은 전분을 물에 탑니다. 1대1로. 그래서 전분물을 부어가면서 농도를 잡죠. 근데 제 생각에는 추정컨대 그 과정이 귀찮으니까 전분 가루를 넣은 거야. 안에서 풀어주려고. 그러면 이렇게 뭉쳐요. 빨리빨리 조리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오징어 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치나 오징어 알이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주머니처럼 되어 있는데 안에 보면 알처럼 동글동글 맺혀 있고요. 색색 오렌지처럼. 그리고 이제 수컷은 하얀 덩어리로 됩니다. 정석, 일이죠. 그래서 울릉도에서는 이걸 가지고 오징어 내장탕을 만듭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장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수컷의 생식소인데 이걸 가지고 흰창이라고도 부르고요. 이걸 국을 끓인 게 오징어 내장탕이죠.
여기 뭐 제목이 딸랑 우럭 5만 원이고 끝이네요. 내용도 없고 사진 하나 따르기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최소한의 내용 좀 적어주셔야지 제가 보고 판별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맥락상 한 접시에 우럭 5만 원 주고 사왔는데 이게 맞냐 묻고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우럭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4점이 들어있는데 이걸 5만 원에 사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요 사실 아무리 몰라도 소비자 선에서 거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포장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딱 볼 거 아니에요. 안 보고 그냥 들고 와서 집에 와서 봤는데 뭐야 이거밖에 안 들었어? 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당장 전화해서 우럭이 14점 들었는데 이게 5만 원 받고 파는 게 맞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쪽에서 뭐 요새 뭐 우럭 값이 상승해서 뭐 어쩌고 뭐라고 이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건 너무한 게 우럭 값이 비싸지긴 했어요. 근데도 예를 들어서 농협 하나로마트 가보세요. 우럭회 팔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양도 많고 가격은 절반입니다. 이건 너무했죠. 이걸 5만 원에? 그럼 한 점당 얼마인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문의는요 소비자 선에서 걸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고향의 역사 속에 있는 이합 조개라는 조개가 있는데 이게 문의드린다. 다름이 아니라 고향, 당진, 삽교천 쪽에 옛날에 많이 먹던 이합조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일 맛있는 조개였다라고 해서요. 바지락보다 작고 하얗고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이합조개의 정확한 표준명 뭔지, 또 현재도 서식하는지, 혹시 구할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봤더니만 문의하신 조개의 표준명은 대복입니다. 대복. 학명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안타깝지만 간척지 사업과 또 갯벌 매립으로 현재 거의 멸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하는 곳도 없고요. 구하기도 어렵고 어쩌다가 회류질하다가 채집이 되는 정도라서요. 요 조개를 연구해서 복원 사업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아마 이게 국물이 잘 우러나서 옛부터 좀 맛있는 조개로 청평이 나는 모양이에요. 선생님 고기 이름 너무 궁금합니다. 목포에서 수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포 위판장에서는 능성어라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하네요. 봤더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아시겠죠. 이게 능성어가 아니란 것을. 자, 이 물고기는요 표준명 자발입니다. 제주방언 다금바리라고 불리는 녀석이고요. 요 빨간 것은 불에가 아니라 위장이 튀어나온 겁니다. 이걸 봐서는 아마도 최소 수심 50m 혹은 그 이하의 깊은 안반에서 준하고로 잡혀서 올라온 게 아닌가 싶고요. 감압이 미처 되지 못해서 급속도로 올려진 탓에 위장이 튀어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자바리로 보냐면 능성 같은 경우는요 크면서 줄무늬가 흐려지긴 하나 그래도 이 세븐밴드 무늬가 있습니다. 능성어가 세븐밴드 그룹하거든요. 그 흔히 저는 이제 아디다스 무늬라고 하는데 7개의 똑바른 무늬가 있어야 되고 대가리 쪽에는 그 무늬가 침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은 이 똑바른 세로 무늬 흐려진 흔적조차 보이지가 않고 대신 뭐가 있습니까? 뭔가 약간 자글자글한 불규칙한 무늬. 이게 어렸을 때는 좀 더 선명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피 무늬였을 텐데 얘가 이제 꽤 씨알이 커 보이거든요. 크면서 흐려진 상태가 이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 불규칙한 호피 무늬는 대가리 쪽으로 2줄 정도가 침범해서 눈 뒤로 들어옵니다. 흐려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능성은 없어요. 그냥 단색입니다. 사실 저는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을 구구절절 하지만 사실 저는 그냥 체형만 봐도 이게 뭐겠거니 다 이렇게 오거든요. 자바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얄쌍합니다. 능성어가 오히려 체구가 조금 더 통통한 면이 있죠. 마지막인데요. 구독과 책까지 구매해서 열심히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참돔 중에서는 어떤 것은 약간 검은색을 띠고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과연 이 차이가 뭔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사실 옛부터 이거는 논쟁이었습니다. 낚시꾼들 특히 선장님들도 한때는요 참돔 중에서도 검은 개체는 종류가 다른 개체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같은 참돔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왼쪽은 조금 검은티티하죠. 마치 양식처럼. 근데 오른쪽은 발색이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암수의 차이입니다. 둘 다 참돔이 상자를 보니까 최소 60은 넘어 보이는 대물급 참돔인데 얘는 지금 발그스레 하잖아요. 붉은기가 돌죠? 이건 암놈입니다. 근데 요거 보면은 조금 더 체형이 얄쌍하면서 길쭉하죠? 그러면서 거무튀튀합니다. 이게 이제 수컷의 특징입니다. 수명은 항상 보면 이제 암컷이 더 깁니다. 수컷은 수명이 짧아요. 크기도 덜 자라고. 그래서 60cm까지는 크게 암수 구분이 안 되는데 그쯤부터 수컷이 된 애들은요 가면 갈수록 노쇠화가 빨라지고 검게 됩니다. 암컷은 80cm 심지어 1m에 가까워져도요 색깔이 되게 예쁜 이 선홍색을 띠고 있을 때가 많아요.
노화가 늦게 오는 거죠. 수컷은 한 60만 넘어가도 벌써 이렇게 거뭇해지고, 요 차이가 감성돔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감성돔도요, 어렸을 때는 암수 한 몸이었다가 크면서 성전환을 하는데 약 80%가 암컷이 되고 20% 정도가 수컷이 됩니다. 그리고 암컷은 6자, 심지어 7자, 70cm까지도 발견이 되는데 수컷이 7자인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6자도 거의 저는 귀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제가 대마도에서 54cm 감성돔을 잡았는데 유난히 검고 약간 뭐랄까 노쇠화가 엄청 진행된, 저는 당시에 얘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이라 생각했어요. 되게 거칠게 생활했고 고생 좀 많이 한 개체구나. 근데 아니었어요. 수컷이었어요. 수컷은요 45cm 넘어가더라도 벌써부터 거무튀튀해지고 볼품이 없어집니다. 반면에 암컷은요 60이 넘어가도 번쩍번쩍 은색 채광이 막 빛을 냅니다. 참돔이 검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지금철이죠. 5월, 6월, 7월달 산란철일 때 얘네들은 얕은 바다로 올라옵니다. 보통 평소에는요 수심한 50m 혹은 100m 그 이하에서 제법 깊은 데서 많이 살아요. 살다가 얘네들이 이제 연안으로 올라오거든요. 서해안 쪽은요 특히나 얕은 수심으로 가면은 수심 뭐 10m도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거기까지 올라오면 햇빛을 많이 받잖아요. 햇빛을 많이 받으면 등 색깔이 거뭇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국산 양참돔 보면은 한 수심 20-30m 얕은 물에서 키우다 보니까 햇빛이 투과되잖아요. 그러면은 가두리에서 키운 애들 보면은 되게 등이 까매요. 볼품이 없어요. 요새는 좀 깊은 데서 키우니까 발색도 좋아지는데, 그리고 또 아스타잔틴 이런 천연 먹잇감도 막 섞여서 먹이니까 이제 분홍색으로 가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그 5월에 터천에 보면은 이제 도미 강어 축제를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잖아요.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양식 같은데요? 근데 지금처럼 양식이 더 비싸요. 굳이 비싼 양식을 자연산으로 둔갑할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이제 산란 참돔이라서 그래요. 얕은 데서 올라오면 이렇게 까매질 수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얘는요 지금 엄청 크잖아요. 얘는 지금 산란철이 얕은 바다로 올라와서 검해진 게 아니라 얘는 수컷이라서 검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